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월요일 아침 늘 힘드실 텐데 수요일까지만 출근하면 설 연휴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요.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9명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에 첫 200명대고요. 3차 대유행의 초기 수준인데요. 오늘부터 비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10시까지로 1시간 더 연장이 됐습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9시까지고요. 자,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도 지금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고 영업시간을 연장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영업시간 준수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설 연휴 방역 대책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해 주식시장에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었죠. 주린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는데요. 오늘은 주린이들의 질문을 담아서 책을 만든 저자와 함께 이 주린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2부는 슬기로운 언어생활 시간인데요. 우리나라는 나이 세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설에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고요.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세기도 하죠.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이를 세는 걸까요?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지난해 동학개미 운동을 일으킨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늘면서 주린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이제 막 주식시장을 알아가는 주린이들, 세상을 알아가는 어린이들처럼 궁금한 것도 알고 싶은 것도 참 많은데요. 얼마 전에 이런 주린이들의 질문을 담은 책이 출판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무려 100쇄에 가까이 팔렸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책의 저자와 함께 주린이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세계로 발을 들인 주린이들. 그동안 어디 물어보지도 못했던 궁금증이 있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 바로 서둘러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보내주신 분들 중에 몇 분께는 도서출판 네이트북스에서 주린이가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이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염불리란 별명으로 초보 주식 투자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월 22일에 초판을 찍고 지금 100쇄 가까이 팔린 거죠? 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좀 신뢰되는 질문입니다만 돈 좀 많이 버셨습니까? 돈이요. 아직 인세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네. 자, 대단하신 분을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해냈습니다. 이런 분을 모셨고요.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책에 77개의 질문과 답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뭡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이제 제일 좀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인데 예. 기업들이 이제 공시를 하잖아요. 회사에 예. 뭐 어떤 내용들이 변경이 됐을 때 전자공시 이제 들어가서 많이들 보시는데 제일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뭐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증자를 해요. 예. 주식을 발행해서 이제 주주들로부터 돈을 이제 받는 건데 예. 그게 사실 이제 이자 비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건데 주주분들 입장에서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예. 근데 이제 증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상 증자도 있고 또 무상 증자도 있고 예. 또 그 외에 채권을 발행했는데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도 있거든요. 예. 그게 사실은 개념들은 좀 약간 비슷비슷하긴 한데 되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좀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전자공시를 이게 그러니까 유상증자, 무상증자 얼핏 개념은 아시는데 예. 딱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유상증자 공시가 떴는데 전자공시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무슨 외계어인가 아예 그 글씨를 못 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순간 좀 경기 빼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실전 사례랑 좀
접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사실 유상증자는 대체적으로는 악재인데 예. 어느 기업은 또 호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 나중에 투자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좀 넣어가지고 거기다 좀 한번 그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그 책에서는 그 부분이 좀 가장 많이 질문을 했던 걸 좀 담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그 제작진에게도 책을 좀 보내주셔서 네. 저도 좀 읽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유상증자나 또 뭐 전환사채 등등의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물적 분할이라든지 네. 그런 개념들을 참 잘 정리해 준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질문 하고 싶은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2020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선전한 한 해였는데 네. 2021년 올해도 이런 기운이 좀 이어질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도 저는 괜찮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마지못해 하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돈이 어디 좀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예. 금리가 워낙 낮고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돈의 힘만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누군가 매수를 해야만 예. 증시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 열기는 저는 올해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증시를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체질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예. 그 리스크가 해소된 가운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예전에는 이제 이런 기업 아니면 뭐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 예. 이런 기업들이 그냥 그 성장도 예전에는 크게 못하고 그냥 할인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있어요. 좋으면 좋다가 1, 2년 후에는 다시 뭐 이렇게 적자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는 이거는 한국은 장기 투자하면 안 돼. 예. 왜냐하면 좋을 때만 잠깐 하고 나와야 돼.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기업들 우리나라 좀 큰 기업들 보면은 그 1, 2년 사이클이 아니라 이게 뭐 5년, 10년짜리 사이클도 좀 보이는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차 같은 거잖아요. 예. 그게 앞으로 뭐 10년 이상 내다보는 거고.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회사들도 요즘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 기업들은 거의 미국의 나스닥에 있는 그 독점 테크 기업들하고 좀 비슷할 정도로 경쟁자 없이 꾸준히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예전과 다르게 사이클을 타는 게 아니라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배경이고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체질 개선도 전 증시의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금리와 더불어서 개인의 머니무브, 한국의 체질 개선 이 두 가지가 올해까지는 저는 더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증시는 올해도 좀 좋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좀 성향이라고 할까요? 좀 달라졌던 게 중소형주만 또 매수한 게 아니라 대형주에도 손을 좀 뻗었고 개인 투자자들의 좀 보유 기간도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작년에 좀 되게 재밌던 그 설문조사가 여성분들이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먼 버핏이라고 하던데 그거를 왜냐하면 이제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를 하잖아요. 여성분들이 빗대서 하는 얘기인데 뭐냐면 작년에 그 남자분들은 성향이 좀 이렇게 설문조사 해본 결과 좀 되게 사고 팔아요. 중간중간 이렇게. 근데 그 수익률 차이가 2배 이상 나더라고요. 작년에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계층이 30, 40대 여성분들. 평균 수익률이 40%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기업들 있죠. 이런 걸 사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셨는데 수익이 올라가고 오히려 좀 매매를 할 줄 아셨던 좀 경험 있는 남성분들은 사고 팔고 하다가 오히려 잘 가는 거 너무 일찍 팔아가지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게 보면 지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경험 없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장기 투자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냈다는 건 우리나라 지금 투자 문화도 예전엔 좀 단기 성향이 되게 강했거든요. 좀 뭔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경제 사정을 보면은 체감하기에는 경기가 좀 썩 좋지 않은데 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저희 책에도 사실 그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체감 경기 안 좋은데 시장은 이렇게 뜨겁냐?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돈의 가치와 그 자산 실물 자산 가치는 정반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럼 전 세계 중앙은행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막 재난지원금 주잖아요. 그럼 돈을 한마디로 살포하는 거죠. 시중에.
그럼 돈의 양이 늘어나면 예. 돈의 가치는 당연히 급격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한마디로 여러분이 좀 극단적인 예인데 예. 자고 일어났는데 돈의 양이 2배 늘어가지고 내 돈 만약에 1,000만 원이 일어날 때 500만 원이 돼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실물 자산, 부동산, 주식, 금 이 가치는 2배가 예를 들면 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돈의 가치랑 반대로.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전 세계에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니까 예. 큰 돈들이 결국에는 이 실물 자산으로 또 가서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경기가 또 너무 좋잖아요. 예. 시장이 오히려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요. 나중에. 그렇습니다. 반대가 돼서. 예.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왜 이렇게 시장만 좋지? 그러니까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지금 돈은 더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망설이다가 아직까지도 좀 시작해볼까 말까 하는 분들 지금이라도 좀 시작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지금 여유 자금이 있다고 예를 들면 예. 사실 3천이라는 게 좀 무섭잖아요. 많이 올라와서 부담 당연히 되니까 예. 거기서 뭐 1,000만 원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저는 200~300만 원 한 20에서 30%라도 한번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예. 이 말씀을 드리냐면 3천 넘었지만 아직도 주가가 많이 못 오른 기업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예. 뭐 우리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뭐 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보면 뭐 예를 들면 은행업종 같은 거는 진짜 정부 규제 때문에 정말 주가 안 갔거든요. 예. 돈도 많이. 그러니까 싼 기업들이 되게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은 지수와 상관없이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애청자분들의 그 문자도 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6587번님, 너도 나도 주식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도움되는 책 좀 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책 드릴까요, 이분? 네, 주시면. 7289번님, 요즘엔 대세가 세뱃돈 대신 주식을 선물하는 거라고 합니다. 평생 예적금 외엔 모르고 살았는데 저도 솔깃해지네요. 완전 초보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정보는 뭔가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일단 당연히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내가 살려는 기업 있잖아요. 예.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그냥 이제 남의 말이나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그 얘기만 듣고 그냥 사버리세요. 그걸 믿고. 근데 적어도 자기가 이 기업을 왜 사는지는 알고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은 기업에 대한 정보예요. 예.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요새 이제 유튜브든 뭐 아니면은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전자공시도 있고 아니면 뭐 일례로 뭐 네이버 검색만 하셔도 그 기업에 대한 정보가 뭐 아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이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예. 아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기업이 뭐를 하고 그러니까 자세히 아시라는 것까지는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지만 기업이 하는 일, 핵심적인 비즈니스 모델하고 도대체 이 기업이 지금 지난 몇 년간 돈은 벌었는지 그 정도는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마저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한 4, 5년 적자난 기업을요. 그냥 이제 굉장히 큰 손해 보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이 왜 사는지도 전혀 모르세요. 기업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디서 사라고 했거나 뭐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적어도 그건 뭐 진짜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는 작업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 기본적인 데이터만이라도 확인을 한 다음에 좀 더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더 깊은 거는. 그렇게라도 좀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요. 책 신청도 해주시면 저희가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한 달 만에 100세를 기록했다는 염불리의 책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237번님, 30대 주린입니다. 제 동생이 어느 날 언니 주식은 연금이야 5만 원씩 형편되는 대로 저축하듯이 해봐라고 하던데요. 지금까지는 주식을 주 단위로 사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동생 말로는 주식을 나눠서 할 수 있다네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이라는 건 내가 언제든지 매매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내가 뭐 하루에도 여러 번 사고 팔 수도 있고 내가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뭐 A라는 기업을 내가 뭐 100주를 사고 싶으면 그냥 10일 동안 10번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상품이나 이런 거는 제한 조건들이 있는데 주식은 내가 한 주를 사건
뭐 한 번에 100주를 사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린이 분들은 분할 매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나눠 사는 게 좋죠. 왜냐하면 주가가 뭐 만약에 하락할 때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는 거니까. 예. 그래서 내가 종목을 좀 분석을 해서 끝났다면 한 두세 번의 정도에 걸쳐서 100주면 한 30주씩 사보는 거죠. 오늘 30주, 내일 좀 더 빠지면 30주 뭐 이런 식으로 두세 번의 분할 매수 하시는 건 오히려 좀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813138번님은 연불리님 항상 듣는데 YTN에서도 만나네요. 반가워요 하셨는데 별명 요즘 연불리로 불리십니까? 네, 아니 그게 뭐 다른 건 아니고 작년에 제가 네. 여기 증권사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좀 시선이 약간 좀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기 좀 딱딱하다고 느끼시는데 제가 이제 이 주식시장에 있는 다양한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취합을 해다가 이제 제가 좀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수고로움을 좀 약간 덜어준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좀 대신 띄워줘서 고맙다. 그래서 이제 그 별명을 누가 붙이셨어요. 근데 분리를 붙였군요. 예, 그래서 그게 좀 터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별명? 아유, 저야 너무 감사합니다. 예. 4251번님께서는 중요한 질문을 좀 하셨는데, 자 연불리님 그래서 올해는 뭐에 투자해야 좋을까요? 제발 힌트 좀 주세요라고 직설적으로 여쭤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주도주라고 흔히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끄는 섹터 성장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이나 2차 전지, 그리고 뭐 전기차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반도체도 여전히 좋고, 뭐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확실히 이끌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도 당연히 어느 정도 들고 가야 되지만 올해는 좀 나눠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쪽에만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지였어요, 정말. 근데 올해는 반반으로 나누자는 겁니다. 그쪽에 일부 투자를 하고 못난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흔히 그냥 방송에서 못난이 업종이 뭐냐면 정말 주가 못 올라갔던, 남들이 거들떠도 안 봤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은행 업종. 그러니까, 은행이요? 그러니까 최악의 업종 있잖아요. 남들이 아무도 관심 안 가니까 대신에 싸죠. 그런데 그렇죠. 왜 이렇게 관심 안 갖냐면 성장을 안 할 것 같으니까 기대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다 보니까 주가가 워낙 싸거든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항공주도 마찬가지가 돼 있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럼 언젠가 우린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수혜를 받는 업종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면은 정유 업종도 하나가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에 있다가 그렇죠. 이제 이동할 수가 있으니까 휘발유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거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색조 화장을 하기 시작해요. 화장을 더 하겠죠. 지금 여성분들 대부분 이제 약간 마스크 위쪽에 기초 화장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작년에 안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면 금리가 좀 올라가거든요. 그 은행은 금리에 민감합니다. 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이제 밖에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여행도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항공 여행이죠. 근데 이런 기업들을 사람들이 이제 좀 등한시했었던 거죠, 그동안은. 또 백화점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쪽도 우리가 하반기를 생각한다면 언젠간 마스크 벗으니까 이 못난이 쪽에서도 한번 보는 게, 그러니까 약간씩 이제 포트를 작년에는 극단적이었다면 나누면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양축은 이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갈 가능성이 있어요. 한쪽만 가는 게 아니라 올해는.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관심 없었던 그 후자 쪽에 한번 또 관심을 두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좀 됐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혹시 그 주식을 좀 하는 분들, 초보 투자자들이 절대 하면 안 된다, 실패 지름길이다, 이런 경고사항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좀 위험한 게 그 이제 주식 투자할 때 가장 그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그거를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주로 예금이나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안 내려가잖아요. 예금은 뭐 당연히 손실 날 수가 없는 거고 부동산도 거의 경험상 내려가질 않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 딱 들어왔는데 내가 샀는데 다음날 5%가 빠져요. 이게 사실 비일비재한 거거든요, 주식시장은. 예. 오늘도 보면 사실 뭐 애플카 관련해서 협상이 중단되니까 자동차 업종이 주가가요. 오늘 기아차가 무려 하루에 13% 빠지고 있어요, 지금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를 이제 처음 주린이분들을 딱 봤을 때 이게 적응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은 이렇게 움직여요, 하루에도. 예. 하루에 10%도 올라가지만. 그래서 절대 내려가는 거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세요. 어떤 분들은 아예 인정을 안 하세요. 이게 왜 내려가야 되냐. 예. 정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식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락에 대한 것도 생각을 꼭 하시면서 예.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가는 상품이 아닙니다, 영원히. 알겠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니까 예. 꼭 하락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또 한번 모셔야겠네요. 네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염불리 염승환의 책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신청은 11시까지만 받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자,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 소식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경기도가 중고차를 거래할 때 허위 매물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 김지혜 경기도 공정국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 공정국장 김지혜입니다. 예. 자, 경기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고차 상시 모니터링 어떤 활동입니까? 예, 경기도가 지난해 7월에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서 나오는 그 중고차 사이트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때 한 31개 정도 사이트를 조사를 했는데 그 사이트에 이제 올라와 있는 매물 전체가 막 허위 매물인 이제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서 예, 저희가 형사 고발도 하고 그다음에 포털 사이트의 정보 검색 차단을 요청하는 등 이렇게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 이 허위 매물 사이트들이 약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고 또 이제 포털 사이트 내부적으로도 약간 이런 허위 매물을 올리는 그런 사이트인지 아닌지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약간 좀 그런 사이트들이 남아 있어서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예. 중고차 허위 매물을 막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게 조금 생소하긴 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제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게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 자동차 등록 원부랑 대조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끼 매물까지 단속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매물이라는 거는 아예 매물 자체가 될 수 없는 그런 자동차를 허위 매물이라고 하고요. 예. 미끼 매물은 뭐 팔 수 있는 자동차긴 하지만 연식, 뭐 주행거리, 가격 같은 것들이 허위된 정보로 올라온 것들을 우리가 미끼 매물이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매월 한 100만 개 정도의 그런 매물을 일단은 선정을 하고 이제 몇 개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게 미끼 매물이나 허위 매물을 잡아내는데 예를 들면 일단 평균 가격이 70% 이하인 매물들을 선정을 하고 거기서 그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왜 자동차 365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트에 실제 매물로 조회가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연식, 주행거리, 차량 정보 등을 이제 비교해 가는 식으로 그런 알고리즘을 짜서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을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네. 혹시 소비자들 허위 매물 사이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특징들이 있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어떤 회사 소개 페이지나 약관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부실한 경우 많고요. 그다음에 뭐 판매 가격이 시중 가격에 비해 너무 저렴한다거나 이제 그럴 경우 뭐 법원 경매 차량이니 전시 차량, 공매 차량 뭐 이런 등등의 이유를 붙였는데 근데 너무 좀 지나치게 낮다라고 하면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부분 이제 판매자 딜러 사진들이 포토샵으로 이렇게 조작이 된 20대 여성 뭐 미모의 여성의 사진이거나 아니면 뭐 가족 사진 혹은 뭐 손편지 같은 것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런 사이트들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 사이트의 모습이 흡사합니다. 흡사하기 때문에 쉽게 구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혜 경기도 공정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원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렇게 많이 듣고 계셨는지 몰랐습니다. 책을 드린다니까 문자창이 난리인데요. 봄도 왔습니다. 많은 새싹님들이 듣고 계셨는데 문자는 처음 보내시네요. 앞으로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2부는 슬기로운 언어생활 준비되어 있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뽑은 첫 번째 숫자는 10입니다. 네, 오늘부터 비수도권에선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납니다. 계속되는 방역 지침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비교적 코로나 감소세를 보이는 비수도권에 한해 완화한 것인데요. 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이어간다고 하는군요. 네, 두 번째 숫자는 80입니다. 한국의 매운맛이 세계인의 입맛을 강타했습니다. 지난해 국산 김치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발효 음식인 김치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수출 지역이 일본과 미국, 홍콩 등 무려 전 세계 80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이 김치 종주국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던데요.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 김치는 우리 맛입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13입니다. 네, 슈퍼소니 손흥민 선수가 어제 한 달 만에 골 침묵을 깨 부쉈습니다. 정말 멋졌는데요. 무려 7경기 만이자 리그 13호 골이고요. 올 시즌 17호 골이 터진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 하이는 16, 17 시즌 14골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한 골 차로 다가섰습니다. 이 기세라면 기록 경신은 시간 문제일 것 같군요. 마지막 숫자는 1입니다. 네, 오늘 숫자 뉴스는 대한민국에 취하는 것 같아요. 한국 최초 우주 SF 영화 승리호가 넷플릭스에서 공개 하루 만에 자체 세계 영화 순위 1위에 오르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승리호는 송중기, 김태리, 유해진이 출연하고요. 250억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처음부터 화제를 모았죠. 코로나19로 인해 극장 개봉을 미루다가 결국 넷플릭스를 통해 개봉했다고 합니다. 특히 CG가 할리우드급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설날에 승리호 탑승해 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생활 시간입니다. 벌써 이번 주가 설날입니다. 설날 아침이면 모두가 떡국을 끓여 먹으면서 새해를 시작하죠. 자, 그래서인지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는다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한 살씩 나이를 먹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세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인지 가끔은 나이를 말하는 사람도 헷갈려 하기도 하는데요.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이를 세는 걸까요? 나이 세는 방법에도 언어 생활에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 생활에서는 우리가 나이를 이야기하는 방식과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드디어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는데 보는 건가요, 우리? 제가 너무 기다렸습니다. 네, 교수님 저도요. 언제 나오시나 오매불망. 진짜죠? 눈물을 훔친 적도 있었어요. 소재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주 불러주세요.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책을 준비하느라고 조금 바쁘긴 한데요. 또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또 책을 또 준비하시는군요. 네네. 책 나오면은 또 애청자분께 물론이죠. 뿌리는 시간을. 물론입니다. 빨리 나올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어른이들 응원해 주세요. 예. 사람 만나는 시간도 좀 줄이시고 책을 빨리 좀 나와야 많은 분들이 그렇죠. 또
또 좋은 책을 접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우울해지는데요. 골방에 틀어박혀서 책을 쓸 일을 생각하니까 우울합니다. 여러분들 어른이들 응원해 주실 거죠? 네. 많은 분들 함께 좀 응원해 주실 것 같고요. 자, 올해 들어서는 처음 뵙는데 한번 또 풍성한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전에 상대방 나이를 묻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나이와 관련해서 할 이야기들이 참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우리는 나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존댓말을 쓰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는 반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이번 올해는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의견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견이죠? 존댓말과 반말이 과연 우리에게 존재를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서 만약에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냥 한 말로 통일해보자. 그렇다면 존댓말로 통일하는 게 좋을까? 반말로 통일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존댓말을 하거나 반말을 하는 게 없이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하고 반말을 해야 된다면 어떤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이죠. 맞습니다. 형진 씨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지만 형진 씨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우리 어른이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자, 일단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좀 구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존댓말, 반말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존댓말 혹은 반말을 써야 된다면 존댓말이 좋을지 반말이 좋을지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교수님 혹은 담당 PD에게도 반말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이죠. 반말로 통일한다면 반말로 하면 되죠. 그럼 반말할래요. 그럴까요? 반말하죠. 뭐. 왜 문제가 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어른들한테 존댓말을 꼭 써야 되는 거죠? 왜 아이들한테는 반말을 꼭 써야 되는 거죠? 이유가 뭐죠? 배워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들을 오늘 한번 나이하고 관련해서 다 연결시켜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혼내시는 건 아니죠? 혼내는 건 아니고요. 형진 씨,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면, 질문을 굉장히 스타카토로 하면 형진 씨는 혼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뭔가 옛날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형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반말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존댓말로 좀 통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존댓말을 해야 좀 반말할래요. 그냥 반말.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도 좀 구해보겠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존댓말과 반말을 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는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벌써 이번 주가 설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으면서 한 살 먹는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유가 뭘까요? 떡국을 먹고 한 살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선 설날은 언제죠? 우리가 음력을 기준으로 설날이라고 하나요? 양력을 기준으로 설날이라고 하나요? 음력이요. 음력이죠. 자, 그러면 나이는 언제 먹는 거죠? 1월 1일. 양력 1월 1일 아니면 음력 1월 1일? 양력 1월 1일. 그래요? 그럼 동갑은 뭐죠? 동갑? 동갑은 같은 해에 태어난 건가요? 그럼 양력 기준으로 같은 해인가요? 음력 기준으로 같은 해인가요? 양력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럼 동갑이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동자는 같다는 거고 갑은 뭘까요, 그러면? 갑이요? 네. 너무 물어보시는데 그냥 진행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60갑자 있잖아요. 우리가 60갑자가 같은 사람을 동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갑내기라는 건 양력이 기준이 아니라 음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이가 같은 사람. 그래요? 이거를 이제 동갑이라고. 그래야지 이제 60갑자가 같아지는 거고 띠가 같고 이렇게 해서 회갑이 될 때 똑같이 회갑을 맞는 사람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동갑의 기본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이를 먹기는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음력을 기준으로 1월 1일에 나이를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양력으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월 1일 새해가 되면
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모두 다 같이 한 살을 먹습니다. 예. 그런 걸 우리는 세는 나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전 세계에서 세는 나이를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이를 먹는 국가 예.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아닙니까? 대부분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 세는 나이로 하나요? 아니요. 아니죠. 예. 오히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이를 먹거든요. 아, 만 나이.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는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이를 먹는데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나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제외하고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일 때 나이를 먹어요. 아, 예.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그죠? 예. 근데 우리는 또 만 나이도 가끔 사용을 하죠. 예. 여러분 약봉투 같은 거 보면 약봉투에 나이 쓰잖아요. 예. 그거는 세는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만 나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는 또 기준이 되는 날이에요. 예. 뭐 예를 들면 촉법소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법적으로 모든 나이는 다 만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왜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를 쓸까? 예.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저만 궁금해요. 궁금하나? 사실은 이 세는 나이는 한자 문화권의 기본적으로 전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한자 문화권의 아주 종주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통적으로는 다 세는 나이를 썼어요. 예.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모두 다 사람들이 같이 나이를 먹는 거죠. 그런데 우리만 그게 남아있고 다른 나라는 다 양력이 들어오면서 다 없어졌어요. 예. 그러면서 만 나이가 기준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가 아직까지 쓰일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렇네요.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궁금하고 왜 그 세는 나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죠. 세는 나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이게 사실은 언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언어와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 물론 친해지면은 서로 반말을 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한 살이 많은 사람이 있고 한 살이 어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 살이 어린 사람이 한 살이 많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호칭도 달라지죠. 그죠? 달라지죠. 한 살이 많은 나랑 동성이다 그러면 언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같거나 나이가 어리면 이름을 부르거나 야 이래도 되잖아요. 예. 자, 그런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뭔가 너무 복잡해지죠. 예,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예. 두 사람이 생일이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한 달 먼저 태어난 사람하고 한 달 후에 태어난 사람하고 어떤 때는 나이가 똑같고 어떤 때는 나이가 다르죠. 그러면 만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애매한데요. 왔다 갔다 하겠죠. 네, 왔다 갔다 하겠죠. 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세는 나이를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얘기해서 1월 1일이 되면 모두 다 같이 나이를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예. 저는 옆집에 이제 살던 오빠가 있었는데 이 오빠가 8살이었어요. 저는 7살이었고요. 8살, 7살. 그렇죠. 예. 이 오빠가 자기가 8살이다. 학교를 다닌다고 저를 만날 때마다 저를 애기 취급을 하면서 막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7살에서 8살이 되는 그 새해 첫날 제가 막 너무 기쁜 거예요. 학교 가니까? 아니요. 8살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옆집 오빠가 8살이었잖아요. 예. 저도 8살이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옆집에 갔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나 8살이 되었어. 딱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빠가 하는 말이 나는 9살이 되었어. 야, 이 나이 차이의 벽이란 절대로 허물 수가 없구나. 따라잡을 수 없죠. 네, 8살 아침 새해 1월 1일에 깨달았답니다. 네. 자, 그렇게 우리가 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꺼번에 다 나이를 먹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야만 이 존댓말 반말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나이에도 그 존댓말, 반말 이런 언어가 좀
깊이 자리 잡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언어의 문제가 우리가 언어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어린 사람이 왜 서로 다른 말을 써야 할까? 올해는 한번 2021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나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나이가 만 나이가 있고 새는 나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또 한 나이가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뭘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문자 한번 받아볼까요? 퀴즈 맞히는 분에게 제가 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이요? 네. 제 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 보낼까요? 책 좋네요. 오늘 책 빵빵 터지는데 그러면 요 퀴즈 드리기 전에 지금 저희가 문자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문자 소개를 좀 먼저 해볼게요. 네네. 9896번님 서로 존댓말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0215번님 반말이요. 회사에 적용한다면 위계질서 없이 평등한 관계로 좀 더 유연하고 좀 기발한 아이디어가 팡팡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공감이 되고요. 멋진 문자인데요. 예. 이분께 책 한 권 드려야겠는데요. 이 퀴즈만 아까 다른 퀴즈 낸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퀴즈 낸 거 거기도 여기도 좀 드리고 다음 퀴즈도 드리고 좋습니다. 0416번님 존댓말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는 것 같아 듣기도 좋으니까요 하셨고요. 3647번님 반말이 훨씬 빨라요. 스피드한 현대 사회에 반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고요. 4715번님 상대방에 대한 호칭이 정확해진다면 반말로 통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480번님 존댓말을 사용하면 심신 안정과 분노 조절에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분노 조절에 효과가 있다. 아주 대단한데요. 이분께도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답 기준이 너무 불명확합니다. 7289번님 반말 존댓말도 그렇고 호칭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름 부르면 더 평등한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서방님, 도련님 정말 시겁했네요. 조선시대도 아니네. 라고 하셨고 애플리케이션으로 YTN 슬라생님께서는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존칭으로 좀 높여야 합니다. 반말로 하면 서로 간에 예의가 없어버리기 때문에 존칭은 나이 어리더라도 써야 하고요. 어른들도 항상 존칭으로 좀 대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YTN의 미남 최영진 아나운서님 영원한 친구라고 또 하셨습니다. 이분께는 안 드리겠습니다. 왜요? 회심의 문자인데. YTN의 미남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사람은 접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드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질투 때문에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퀴즈가 뭐였죠? 퀴즈가 뭐였냐고요?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 나이 세는 방법이 나이 세는 있어요. 방법. 만 나이하고 그다음에 세는 나이는 얘기했죠.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 더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다행히 형준 씨한테 낸 게 아니라 우리 슬라생 어른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어른이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실 거예요. 아니 교수님하고 방송만 하면 제가 좀 이 시간에 바보가 되는 것 같다. 그런 왜 그러세요? 더 똑똑해지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우리 신정 교수님의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책 소개 잠깐만 해주실래요? 어떤 책을 선물로 드리는지? 네, 언어의 줄다리기라고요. 2018년에 냈던 책입니다. 새 책은 제가 출간을 한 올해 늦어도 하반기에 낼 거니까요. 그때 제가 또 많이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언어의 줄다리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벌써 이렇게 많이 왔어요. 1111번님 띠나이, 땡. 7117번님 빠른 나이. 땡 안 하시네? 땡. 0089번님 고무줄 나이라고 하셨고. 재밌네요. 4447번님 보험 나이. 보험 나이는 만 나이와 다르게 상령일이 적용된다라고 하셨고. 1306번님 정년 나이. 8703번님 학렬. 아직 안 나왔어요, 정답이. 안 나왔어요, 여기? 아직 안 나왔어요? 77번님 학번. 네, 아닙니다. 뭐지? 자, 아까 어떤 분이 빠른 나이 얘기하셨잖아요. 요 얘기를 사실은 하려고 했었는데 정답은 좀 더 기다려보고요. 빠른 나이. 제가 책을 아끼게 되나요? 저 막 드리고 싶어요. 자, 빠른 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빠른 년생. 우리 빠른 년생이라는 거 혹시 아시죠?
그 1, 2월에 태어난 맞습니다. 분들 있잖아요. 네. 예. 근데 2002년부터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이 빠른 년생이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교육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찍 들어가는 게 없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조기 입학을 제외하고 1월 달, 2월 달에 이제 태어난 사람들 먼저 학교에 들어가는 거, 초등학교 들어가는 게 없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 빠른 년생이라는 것까지 우리한테 있어요. 예. 이 빠른 년생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그게 네. 빠른 년생이 뭐가 문제냐면 네. 저랑 빠른 생 친구와 저보다 한 살 위에 형이 셋이 관계가 이상해져요. 관계가 이상해지죠. 예. 이런 사람 그래서 족보 브레이커라고 하잖아요. 족보를 깨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빠른 년생이라는 말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져가지고 맞아요. 이제 이게 뭐냐면 길게 말했던 걸 한 단어로 말하는 거죠. 보통 이제 학교에 일찍 들어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일종의 죄책감 같은 게 있어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니까 나이가 다른 사람들 하나 위면 형이라고 해야 되는데 학교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친구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자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걸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나하고 사실은 동갑인데 학년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한 살 많은 사람하고 야자 하니까 내 나이를 추정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한 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3자가.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존댓말을 막 써준 거예요. 형 그러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나이랑 동갑인 거죠. 이래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족보 브레이커가 되는 맞아요. 거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굉장히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죄인이 되어버리는. 죄가 없죠, 당연히. 그때 태어났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는 걸 빨리 고백하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빠른 년생입니다. 맞아요, 빠른 몇 년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친구하고 생년이 다르지만 반말을 하고 친구인 이유는 내가 학교를 빨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고 저는 빠른 몇 년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나이에 집착하는 것들을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나이에 집착하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언어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나이에 집착하는 이유. 그렇죠. 나이로 서열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은 나보다 윗사람. 높은 사람. 나이로 좀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나이에 의해서 서열이 정해지니까 나이에 민감한 거죠. 형준 씨는 혹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상대의 나이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 궁금하죠. 그렇죠. 그 궁금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서열. 좀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형이냐 동생이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나이에 민감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군요. 이게 정말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어떤 분 아까 문자 보내주신 분이 존댓말을 쓰면 서로의 예의를 지키고 이제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존댓말의 방점을 찍을 땐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말을 하는 대상에게는 예의를 지키고 존중해 주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나이를 묻는가? 왜 사람들 만나면 나이를 묻잖아요. 몇 살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묻는 거를 잘 보면 권력 관계가 있어요. 권력 관계가 드러나요. 나이를 묻는데. 그래서 나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이 권력이 좀 없는 사람 혹은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이 더 약한 사람들에게만 나이를 물어요. 그러니까 너 몇 살이야? 라고 물을 수 있는 건 내가 권력자다 이런 의식을 사실 보여주는 그렇네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잘 보면 우리나라의 이 나이에 대한 민감도 이게 다 언어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언어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은 높은 사람, 윗사람 이렇게 사람의 서열을 막 매기는 거죠. 나이가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 손아랫사람, 낮은 사람. 그러니까 존댓말 반말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윗사람, 아랫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과연 사람한테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평등한 사람들이죠. 이런 문제 꼭 한번 올해
설날 이야기를 같이 가족들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어떡하죠? 예. 네. 2649번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나이, 네. 0914번님 호적 나이, 네. 5712번님 육식갑자 나이, 네. 4636번님 애먼 나이, 네. 4715번님 시간 나이요. 쌍둥이들은 따집니다. 2016-0606-3661-8809번님 정답 연나이라고 하셨거든요. 오, 정답입니다. 연나이 정답입니다. 그 정답입니까? 네. 야, 그래도 정답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신정 교수님 책 드리고요. 교수님,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네. 좀 인사를 드리고 다음번에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네, 지금까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칠 시간입니다. 근래 들어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한 중에 여러분의 참여가 1, 2부 통틀어서 가장 많았습니다. 문자 정말 많이 왔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부, 2부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브의 이 나이 먹도록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